지난주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을 했고요. 오늘은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 희망과 합당선언을 했습니다. 자, 제3지대 신당들의 빅텐트 논의, 합종연행 어디까지 가능할지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오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정치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어제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거 약속 대련이다. 허은하 의원 어설픈 봉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약속 대련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현안부터 하면 우리 다른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예.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봉합쇼는 맞아요. 봉합쇼는 맞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정말 잘 짜여진 약속 대련이었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서로 큰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레임덕을 걸고 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약속 대련이었다면 전두환 노태우 모델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제대로 띄워줬었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사과를 이끌어내고 끝나든 뭔가 이 매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 잘하시는 분들은 봤을 때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구나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뉴스 접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거 한동훈의 굴욕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폴더 인사.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눈을 맞으며 우산 없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 같이 기차 타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리 있습니까? 자리 있습니까? 하고 같이 올라간 데다가 나와가지고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는 36개 주랭랑을 치잖아요. 함구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를 띄우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전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기획을 했다면 설마 이렇게 했을까? 저는 사실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비윤, 반윤 이미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뺏길까봐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평가와 메시지 아니냐. 또 이렇게 빼딱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각자 분석이야 다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너무 거칠어요.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정말 뭐 20년 지기 상사 부하 관계에 김건희 여사와 수백 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이 김경률 비대위원 정도를 시작점으로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가는 네.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투닥투닥한다? 초현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약속 대련일 거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어제 김무성 전 대표랑 저희들이 인터뷰했는데요. 자, 개혁신당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잘하면 잘 될 리가 만무하다. 잘 못하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시겠지만요. 네. 잘할 확률보다 잘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네, 저는 김무성 대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저희에게 굉장히 덕담을 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나 희망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럴 했어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이게 어떤 종속 변수가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비전 이야기, 정책 이야기 열심히 하고 저희 뭐 나름대로 또 오늘 한국의 희망과 합당도 하고 힘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저희 존재감이 독립 변수로서 커질 거다. 저희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국의 희망과는 합당 합의가 실제로는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지난주쯤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갈등 때문에 시기를 조절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뭐 그걸 꼭 완전히 의식한 건 아니고요. 조금은 의식하셨구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 의식했을까요? 근데 의식하셨네. 실제로는 그 양양자 대표께서 그 라스베가스의 CES를 다녀오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 조금 딜레이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와 한국의 희망은 과학기술 정책 관련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토론하고 마음이 잘 맞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빨랐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뭐 봉합 어쨌든 이런 얘기가 봉합쇼라고 하지만 요 정도 됐을 때쯤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자,
요 얘기 하나는 그래도 하고 조금 더 당내로 들어가 볼게요. 당내 얘기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대통령의 입장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어떻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난리통에서 단 하나 여권 입장에서 건진 게 있다면은 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를 가지고가 프레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가 쟁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과를 뭐 대통령이 대신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저희가 내로남불 안 하려면 항상 역지사지를 하면 됩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누군가 몰카 이 시계를 차고 와가지고 디올백 한 300만 원짜리를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뭐 당시 검찰총장 내지는 수사하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이 압수수색하죠. 아이고 뭐 김정숙 여사님 사과만 하시면 우리 뭐 이거 뭐 좋게 공넘어갑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런 저는 적이 없으신 그렇게 분들이에요.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누구보다도 공정과 상식, 공정과 사실 맞죠? 원상이랑 헷갈리는데 네.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두 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사실 헌법상 있지도 않은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듯한 네. 태도를 취하면서 사과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사실 네. 이거는 수사와 또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소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문제다. 네. 오히려 사과로 끝내는 거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드리블을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싼티켓으로 막을 수도 있는 상태까지 딱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드리블을 하는 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죠. 사실 뭐 이철규 의원도 나와가지고 거의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국고기속 이야기는 법률가로서 참 뭐 이해하기 좀 얘기까지.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너무나 우스워진 거죠. 그래서 우스워졌다. 저는 여권이 원래 갖고 있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다 까먹고 지하실로 거의 파 들어간 그런 상태다 평가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다. 네.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 자,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 즉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세 분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4일 날 2월 4일 합당, 다음 주 합당인가요? 하여튼 곧 합당한다고 합니다. 하도 요즘은 당이 많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미 이낙연, 김종민 요 분들이랑 빅텐트 칠 시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죠. 대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지난 게 아니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골든 타임이 지났다는 골든 거예요. 타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낙연 대표 쪽이나 그 원칙과 상식의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설 전에 원샷 빅텐트 심지어는 공동 창당 같은 걸 하자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창당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아직 다른 이제 뭐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도 창당 준비 중인데 뭐 창당 시작했다 합당했다 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당하려고 창당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 그래서 골든 타임은 좀 지나갔고 다만 그 어떤 이게 데드라인은 아니다. 골든 타임은 지나더라도 뭐 순차적인 어떤 뭐 논의라든지 이런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순차적인 논의가 그러면은 뭐 실제로 당의 합당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가설 정당 같은 모였다가 다시 헤어진다. 이렇게 가설 정당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얘기해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설 정당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대신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의 희망과 저희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합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서로 어떤 과학기술 분야, 미래비전 분야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대가 잘 형성됐기 때문에 네. 서로의 지지층 이탈이 거의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새로운 미래나 뭐 미래대연합 쪽과도 그런 논의를 해가서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미래나 미래대연합 이쪽이 좀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너무 이 창구가 많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 주체들이 좀 정례화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뉴사이킥 출연한 윤여준 전 장관, 이준석 대표에게 득될 게 없다?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이. 걸어온 길도 다르고 세대 차이도 많이 난다. 이 대표가 가진 참신성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비슷한 어간에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선 긋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그렇지는 계십니다. 않습니다.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서는 최운열 전 의원 또 미래연합에서는 정태근 전 의원이 모여서 비전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겁니다. 이 정치가 저도 진공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완전 마크롱 모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당을 새로 만들어 버렸어. 거의 아니면 이제 사실 그 전에도 마크롱이 처음에 선거 치를 때로 보면 아주 정예의 테크노크라트들, 맞아요. 신인들 모아가지고 이제 국민들께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다 했던 거였는데,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는 기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국민들의 사표 방지 심리에 이르기까지. 기호, 순번, 몇 번, 3번, 그럼요. 4번.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정치 집단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물으시는데 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현역 의원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네. 참신성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참신성에 대한 어필을 많이 했다고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잘 유연한 결합 같은 부분, 포용력과 리더십을 보여준다면은 전 그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힘을 가지려면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나올 정도의 일정한 정치적 세력과 지지도를 보여야 되는데 순천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호남 민심이 썩 우호적인 것 같지 않던데 어때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왔는데 호남에서 다 환호하더라. 그런 일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참 없죠. 없죠. 예. 누가 나오신다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낙연 대표께서 오늘 또 열심히 광주 일정 수행하시고 네. 또 광주에서 출마할 수 있다라고 또 열린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숙고하겠다 이랬죠.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배신자라는 평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호남 쪽에서는 뭐 호남 지역에 있는 언론 쭉 이렇게 네. 보니까 현장 유권자들 분위기 여기에 이제 그런 워딩이 많아요. 와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호남에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네. 지금 호남에서 전략 전술이 잘 안 통한다고 느끼는 게 네. 정권 심판 정서가 사실 굉장히 워낙 셉니다. 강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원래 호남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길어지고 기득권화되고 하는 거에 대한 심판 정서가 있는데 예. 이게 표면으로 잘 안 올라와요. 그럼 부차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것 현재로서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이낙연 대표께서 뭐 저도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면은 굳이 개혁신당이? 라는 질문을 사실 선거는 네. 굉장히 그 치밀한 작업이고 또 전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총 안 된 전쟁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합쳤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통합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또 하겠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성장하고 또 지지를 높여가지고 좋은 지역구 출마 인재들 모아서 베스트 컨디션으로 만나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 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자, 호남 쪽 이야기 들어봤고 호남 쪽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1차적이고 민주당이 장기간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부차화되어 있는 분위기다. 현실은. 사실은 물 밑에 있는데 예. 그게 딱 아직까지 불이 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영남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영남권에서 전화 많이 온다. 안부 묻는 전화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개혁신당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현실화된 사람은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최후의 최후까지 고민하겠죠. 아니 뭐 제가 현역 의원이라도 네. 입장 바꿔서 정말 끝까지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공천 가능성 여부도 보려고 할 거고 개혁신당 지지율 추이도 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후까지 고민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재밌게 보는 지점들은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질문이라 하면 예를 들면 뭐 내 지역구가 여기인데 내 양옆에 누가 출마하는 거냐. 네, 개혁신당 후보로. 내지는 이준석 대표 천하람 위원장은 어디로 출마하냐.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궁금하시군요. 그분들도 엄청 궁금해하죠. 예. 네. 어디로 출마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 출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 출마 어디 하냐고 물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당에서는 좀 전략적인 유연성과 모호성을 가져달라라고 이준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네.
어떻습니까? 이준석, 허은하, 김용남 등 어쨌든 간에 지금 개혁신당 하면 떠오르는 그런 분들의 거취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한 두세 군데 정도로 추려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수도권, 이제 영남. 뭐 그거는 이제 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얘기해 또 본인 인터뷰 기회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적절하게 수도권도 얘기할 하나, 기회가 영남도 있을 하나 뭐 이 것이고. 정도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전략 지역구들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그 지역에서 이제 뭐 현역 의원들 중에 좀 구심점 역할을 해줄 만한 분들과 네. 시너지가 날 것인가 실제 합류할 것인가도 저희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용남, 허은하, 음. 동대문, 수원 다 있었잖아요.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택은 아마 백지에서 새로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지에서 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실 좀 클러스터를 짜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농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도시. 위주로 조금 클러스터를 짤 거기 때문에 그런 당의 전략에 맞춰서 출마지도 정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나 또 선거 선수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낙연도 이준석도 지역구 돌파는 불가능하다. 결국 비례대표 몇 석일 거다. 양당 정치가 워낙 지역 차원에서는 훨씬 더 공고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구 돌파 불가능할 거고 10석 이내 많이 잡아야 비례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민주당 당선자가 나오고요. 네, 안 나오더라도 35% 이상씩 득표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호남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저는 그런 정치적인 그 에너지는 존재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정치가 보면은 한 당이 못하면 다른 한 당이 좀 잘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둘 다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한 40% 가량의 이제 스윙 보터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저희 개혁신당이 됐든 이낙연 대표 쪽이 됐든 야 니네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좀 했다가 그냥 비례대표 몇 명 내고 그냥 뭐 사그라드는 거 아니야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때도 보면 국민들께서 관망하시다가 막판에 여기 실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중도 무당층이 갑자기 확 밀어주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스터를 희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